여기까지 10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문제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 지나가네. 빨리 한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1교시. 3상 단락일 때. 자, 보시면. 고대 발전에서 기지값, 미지값인데, 이건 단락이니까 전압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대 발전에서 대칭자법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V0 해가지고 1, 2, 3. 왜? 여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지값이. 3개가 있으니까 이게 3개가 나온 겁니다. 1, 2,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A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 이게 다 0이라고요. 왜?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0이 되려면 V0는, V1은, V2는 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대칭자법이라는 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려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I0, IA, IB, IC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I0, I1, I2를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서 V0는 0이고 V1은 0이고 V2는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0이 나오려면 I0는 0이고 I1은 Z분의 2A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I2도 0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IA를 더하면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그때는 Z분의 2A가 됐죠. IB는 어떻게 될까요? 네? IB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A 자승 곱하면 됩니다. IC는 여기다 A만 곱해주면 됩니다. 왜? 여기에 A 자승이 붙을 거니까. 네? I, B일 때는 여기에 A 자승이 붙을 거고 C일 때는 여기에 A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이쪽은 다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만큼은 A 자승이 붙고 A가 붙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할 때 고장조율 계산할 때 벡터들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게 벡터도에서 다 연산을 하면 다 그림이 맞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벡터도 그림을 가지고 막 애우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애우면 될까 해가지고 매칭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고장전류는 벡터를 가지고 무조건 봐야 되는구나. 저도 자세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오래 가는 거죠. 자, 단락이니까 IA, IB, IC를 해야 된다. IA를 여기서 구했습니다. IB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A자성하고 A 넣었으니까 이렇게 A자성 A가 된 겁니다. 그냥. 그래야지 우리가 IA, IB, IC가 여기서 미지량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I1 값하고 그 다음에 이상 단락 시의 I1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몇 배가 차이 나냐 이거죠. 답은 알고 계시죠? 86.6%인지는. 그게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자, 가서 보면은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성간 단락입니다. 근데 BC상 성간 단락입니다. BC니까 이쪽에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IA 쪽에 전류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IA는 0입니다. 근데 VA는 모릅니다. 미지값이 여기 VA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써놨네. IA가 0이니까 VA는 모르겠죠? 기상에서 VB하고 VC는 전압차가 똑같지만 얼마나 지나갔다 몰라서 기지값 그냥 구해야 되죠. VB하고 VC는 이제 기지값이죠. 같으니까 전압이니까. 근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여기다 뭐 VA, VB만 써줘도 되죠. 여기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보시죠. 저도 한번 봐야지 되니까. IB는 마이너스 IC 돼 있고 여기 IA가 있었으니까 여기 VA가 있어야지만 된다. VB도 있고 왜 VB하고 VC가 같다면서요. 그럼 이 두 개가 다 써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성간단락 여기 있지 않습니까? VA가 미지량으로 가서 보시면 전리도 신문해가지고 VA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VB도 구하고 IB도 구하고 IC는 요거에 반대니까 이렇게 4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안 보고도 저 사람이 그냥 쓰다가 틀렸는지는 딱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서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죠. 뭔가 이상한데?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만 애우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혼돈이 됐을 땐 다시 한번 가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I0 나면 1, 2, 3, 3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지값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데 여기 IA, IB, IC가 있으니까 I로 가는 겁니다. 세 개가 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 값들을 써야지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IA는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답은 다 더한다고 그랬고 IB는 마이너스 IC라고 그랬으니까 IB하고 IC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계산하면서 없앨 거 없애버리니까 A자승 플러스 A의 I1은 마이너스 A자승 플러스 A의 I2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I1은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죠. I0는 0인지 알았고 I1하고 마이너스 I2하고는 마이너스 관계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지값 VB하고 VC가 있으니까 거기다 또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V1하고 V2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V1에 대한 걸 넣고 V2에 대한 걸 넣고 계산해보면 I1은 뭐에 대한 수식이 나오죠. 그러면 I1은 나왔고 여기 I1에 대한 정확한 내용 나왔으니까 I0는 0이고 I1은 뭔지 알았고 I2도 뭔지 알았습니다. 단락절 IB하고 IC를 구해야 되는데 VA도 구해야 되겠죠. IS는 IB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또 계산하면 얘 I0는 0이라고 그랬죠. I2는 마이너스 I1이라고 그랬죠. 다 더하면 I1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럼 I1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IC로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똑같이. 다 넣어서 계산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VA로 가면은 V0, V1, V2인데 V0는 뭐였죠? 모릅니다, 지금. V1하고 V2만 계산을 했죠. V0는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V0 놔두고 그거를 Z0, I0를 표시를 한 거고 V1하고 V2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2배의 2A Z1 I1을 해가지고 풀어서 딱 쓰면은 그때는 뭡니까? 요거에 대한 수식이 나올 텐데 I0가 0이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V0는 0이라는 걸 볼 필요도 없는데 그냥 쓴 겁니다. 수식적으로 다 풀어나가서 쓰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0는 0이므로 얘가 0이 된 겁니다. 지금 왜 갑자기 0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흐름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VB도 또 해가지고 넣으면은 얘는 볼 필요도 없고 0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요거만 나오는 거죠. V1이 뭔지, V1은 뭔지 나와있죠. V1이 어떻게 나왔죠? V1은 EA-Z1 I1이니까 EA-에서 여기 Z1 I1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V1도 나옵니다. 이렇게 V1도 이 수식이 이 수식이 그 앞에 있는 수식으로 응용을 한 겁니다. 다. 이 I1이니까 이 I1을 여기다 넣은 거 아니고 여기 부분이 I1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I1 요거는 또 이렇게 여기에 I1이니까 여기 Z2일까요? V1인데 V1하고 저기는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요게 틀려 보여서 제가 마이너스는 맞는데 이게 Z2가 맞나요? Z2니까 맞네.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86.6%가 되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아까 이상단락시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자, IA는 0, VB는 VC, IB는 IC 또 똑같이 갑니다. 그럼 I0는 0이고 I1은 마이너스 I2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쓰는 거죠. 여기 I1은 이렇게 나왔죠. IB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2분의 A자승 마이너스 A고 아까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계산한 부분이 I는 이거죠. 근데 뭐라고요? A상하고 B상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여기 A상하고 B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Z1분의 2A가 3상 단락시 부분이고 얘가 2상 단락시의 부분이고 2분의 이게 나오는데 A자승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j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j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거든요. 얘가 2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계산상으로는 그게 0.866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흐름을 이제 보시면서 자꾸 생각을 하셔주면 됩니다. 고주파.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서. 고주파. 정의. 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림 그려서 해주고, 원인 영향을 아까처럼 공급자 측에 대한 원인, 그 다음 수용가 측에 대한 원인, 두 개로 나눠지면서 발전소 쪽은 슬롯 하모닉이라든가, 그 송전솔로에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변전소 쪽에서는 델타 결선 쪽, 이런 부분이고, 수용가 측에서 변환장치에 대한 부분, 아크로 전기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콘덴서, 리액터, 변압기, 전동기, 케이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고주파 억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전원의 단락 용량 증대를 하고 공급선에 대해서 전용선을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 부하를 분리시키고 개통 변경을 하고, 수용가 측에 대해서는 수능별리 P델타 그 부분이 가는 겁니다. 수동 필터에 대해서 이렇게 수동 필터에 대한 영역 설명하고, 그 다음에 능동 필터. 능동 필터 같은 경우는 그 파양이 들어가서 나와서 없어지는 부분. 이건 여기상을 발생시켜서 이걸 없애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들어오는데, 그걸 능동 필터, 여기서 필터가 센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기본파하고 정연파하고 고주파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기상의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중첩을 시키면은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정연파 부분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죠. 수능 변리 P델타 해가지고 ACL, DCL 부분인데 ACL을 너무 키울 수가 없습니다. DCL도 리플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거고요. PWM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변압기 델타 결선도 델타 결선 하나 그림 그려서 여기 수단해가지고 뭐 열로서 뭐 소선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좀 더 추가를 더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압 안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종류, 아까처럼 정의 어떻게 되고, PV 곡선에서 PV 곡선을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안전 영역과 불안정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압 붕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압 안정도가 악화되는 요인이 일정 소비 전력이 변화하고 병렬이성 고장 같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수용가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은, 이 해석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전압 안정도 해석 방법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처럼 얘기하는 부분들.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은 조금 틀리죠. 역률 쪽 위주로 가는 겁니다. 다 여기는 역률 위주. 기존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종합제어 방식도 도입 있죠. 이런 것들. 무유전력 공급 있죠. 역률 공급 있죠. 이런 것들도 고전압으로 운전하는 것들 있고. 조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종합제어가 무유전력 제어입니다. 무유전력 제어할 때 아까 그 ELD 쪽에 예급복해가지고 예방제어, 뭐 긴급제어, 복구제어 그쪽에 하면서 종합제어 방식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 보시면 고속도 지표로 채용부터 소극여자 방식 채용해가지고 요걸 보시면 좀 다른 시각이죠. 여러분들 보셨던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가지고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 안정도 같은 건 여러분들 그전에 보셨던 안정도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제 4번. 주파수 제어. 부조작용, 주연바 나오나요? 딱 보시면 부조작용 나와있죠. 그 다음 주연바 나와있죠. 재전조전 나와있죠.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FFC, FTC, TBC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연계하는 부분들이 광역연계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설명하면서 끝냈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거 쓰신 분은 합격했습니다. 이 쓰신 분.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때 만들어서 썼던 분들
좀 잘 돼 있는 걸 갖다 그 안에다 넣어놨던 거거든요. HVD 장자점. 이것도 이제 베껴서 쓴 겁니다. 그 시체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도 합격했겠죠. 87회 때 합격했나? 그랬을 겁니다. 84회인지 87회인지 제가 좀 혼돈이 있는데, KDN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기 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리액터, 아까 변환기, TR, CB, 무해전력 공급장치, 그리고 이 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라고 해요. 해장연도, 기억나시나요? 절성무, 충안이유단, 전차무, 고냉지, 이제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 키워드로 6번. 이거는 발전기 보공식 이걸 가지고 한 건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는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가 7명이 합격했거든요. 여기 10명 중에서 6명이나 7명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쭉 하시는 분. 예? 계속 쭉 하시는 분. 이게 초창기 때 하면서 10명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 위에다 이제 서로 채점 매긴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가나다라 순으로 이제 그때 제가 총무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죠. 예? 총무를 안 했어야 된다, 맨날. 근데 그것 때문에 총무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배워서, 근데 또 이제 지금 강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Y결선 하는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어디 참조해서 쓴 건데 글씨를 참 깔끔하게 잘 쓰셨죠? 이분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발전소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서부 발전에. 지금 정년퇴직하시고 또 잘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그림 때문에. 발전기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 뒤에. 요 그림 때문에. 아까 이게 저 계좌 부분, 퓨즈 부분에 40, 21, 46, 60도 있어야 되는데 87T, 87G, 59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간단하게 옥스TR 돼 있고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에 64F라고 되어 있는데 24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좌 쪽에 21 거리 계정기로 되어 있고요. 엑사이트. 예, 엑사이트. 저 가운데 있는 건 퓨즈 표시가요? 차단기 표시가요? 엑사이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퓨즈입니다. 퓨즈 여자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그냥 MC12 같은데 얘는? MC12 그냥 보호용으로 해서 퓨즈가 아니라 퓨즈는 이렇게 그려놓겠죠? 이거 그냥 MC12 그냥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 물어보니 자고 이 퓨즈 여기 딱 돼 있으니까 이걸 얘기했는데, 왜냐면은 이 퓨즈가 생기다는 끊어진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PT 같은 경우는 보호용으로 이제 퓨즈를 쓰는데 단락 했을 때 이쪽으로 얘는 단락 위험이 있거든요. 얘는 단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렬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뒤에 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전에 있는 발전기 보호 방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59N-1, N-2, N-3 해가지고, 59N-3는 기동 시에, 예?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100% 보호 방식, 95% 보호 방식, 그 다음에 처음에 95%, 그 다음 100%, 그 다음 3고주파 기동 시, 그 다음 3고주파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7번에) 열을 항상 제가 아까 보셨죠? 설계운, 복사열은 싸당복 속이죠.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반드시. 아까 지금 복사열은 싸당복 속이죠. 25점짜리를 써야 되는데 몇 줄이나 나옵니까? 복사열은 싸당복 7줄이거든요. 속이죠. 10줄이네. 지금 21줄이거든요. 21줄, 그러면 40줄은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 10줄을 4번을 뻥튀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4번을 뻥튀기 해줘야 되니까 이거 한 줄 쓰는 게 아니라,
네 줄 이상을 써줘야 되니까 그림 2줄 써주고 간단하게 설명 2줄 해주고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복수기 여기 아닌가. 진공도를 향상시키면 요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요 면적이. 아주 설명을 잘 해냈죠. 보시면 되고. 사용중계 고온고압화. 사용중계가 고온고압화 되면 이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열효율이 향상된다. 아까처럼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재생계열 사이클의 체형, 복사열은 요것도 사이클 부분이고 연소가스의 열 손실 감소 이런 것들 아까 열회수 장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연소법의 향상 IGC, PC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외웠던 그 방식들을 가지고 더 내용들을 더 부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 있던 거고 다른 게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 또 틀리죠. 열 사이클 계산한다. 열위원에 다용한다. 사용중계의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복수기 진공도를 높인다. 단위 용량을 크게 한다. 운영 측면에서 속이죠. 저부하 시 가마운전 실지, 손해 소비 정력 절감, 기동 정지 비용의 절감 이런 식으로 써놓고도 옆에 내용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봐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복사열은 싸단복 소기저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좀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괜찮았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정의. 이 그림을 가지고 정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명은, 요걸 가지고 증명을 해서 1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2차 측에서 바라본 부분이 같다. 라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그게 4.7 항목이 나와있거든요. 흥배전공학에. 역률 조정 이익. 보시면, 배전술래 손실 경감, 소남 요설, 손실 경감, 선압, 전압 강화 경감, 요금 절감, 그 다음 설비 역률 향상,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요 그림 나와주면 된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식이 나와야죠. 손실이니까 I 자승 R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3I 자승 R이. 왜 I 값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나가는 부분이고요. 요걸 또 다른 합격자가 쓰신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손실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직접 이분은 한 페이지 안에 10점짜리로 다 정리를 잘 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정년퇴직하고 나서서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타 따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역난방공사 쪽에 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지금은 모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발성배정기 있어가지고 정년 후에도 다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발전 쪽으로 많이 하시죠, 이분은. 그래서 그분이 적성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안에 딱. 이런 식의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거를 다 정리하는 연습을. 그림하고. 10번 유효접지가 뭐다? 정의, 접지계수, 그 다음에 유효접지에 대한 전압 상승 부분. 유효접지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 A자승 마이너스 Z1이고 EZ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Z0하고 R0가 뭔지 아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고, X1분의 X0, X1분의 X0, X1분의 R0, X1분의 R0, 그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거 쓰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쓰시면 되니까 AZ3 나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그림 그리면 얘가 요 두 개고요. 얘는 요거라고 하면서 얘가 1.3이었죠. 이렇게 해서 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 부분이 X1분의 X0고 얘가 2A분의 VB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다 이걸 정확하게 넣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건은 이거고 노선 변피 계유충차 이렇게 내용을 만들면 끝난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